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오랜 긴 시간 동안 들으셨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원래 배달의 민족에서 한 5년 정도 마케팅을 했었고 지금은 현재 퇴사해서 기록의 쓸모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저는 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는 합니다. 뭐 일로 표현을 할 땐 마케터 이승입니다라고 하고요. 행동으로 표현을 할 때는 기록하는 사람 또는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요. 조금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인스타그래머, 유튜버, 블로거 또는 지금 퇴사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백수 이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저를 이렇게 조금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기록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되게 이제 기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종이에 끄적이는 것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록의 범위, 기록의 이제 뭐 카테고리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작게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뭐 크게는 정말 음성 녹음하는 거 아니면 세상에 지금 제가 무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세상에 기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아까 제가 이제 앞에 분들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제 노트에 적고 필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록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록을 통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되게 평소에 꾸준하게 어떤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블로그 포스팅을 매일매일 하는 블로거들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매일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고요. 저도 마케터로서 제가 스스로 매일매일 꾸준히 했던 것이 뭐였는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에 또는 이제 기록 장인이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 잘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막 다이어리를 쓰거나 막 기록을 좋아하거나 또는 문구를 좋아하는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이어리를 써도 뭐 1월에만 쓰고 그냥 덮기 일쑤였고 저는 뭐 전혀 뭐 SNS든 종이 노트에 쓰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일을 하면서 점점 마케터로서 내가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선배 마케터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배 마케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마케터라고 하면 만사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아야 하고 그런 관심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되게 내가 담아내는 능력, 그거를 이제 뭔가 뭉툭했던 거를 뾰족하게 수집해서 모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케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이제 종이 노트에 이제 마케터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수집을 해 나갔던 거죠. 근데 실제로 마케터를 이제 한 10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저의 기록들이 마케터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일 잘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이제 기록을 좀 집착적으로 많이 했고요. 네,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기록을 했고 두 번째로는 내 삶의 레퍼런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과 전공을 하신 분들 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어떤 창작자들,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처럼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의 결과물들을 눈으로 바로 보고 싶다. 저도 뭐 코딩을 해서 앞에 강연을 하셨던 분들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는 코딩한 능력도 없고 디자인을 해서 막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막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는데 마케터도 생각의 작업물이 있는데 왜 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못 만들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스스로 제 생각의 결과물들을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로 만든 게 기록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를 이제 기록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이패드로도 기록을 하고 종이 노트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기록을 해 나갔는데요. 보통 이제 마케터나 뭐 디자이너, 뭐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가 더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꼭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한 명 한 명이 다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는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를 생활화해서 나의 삶의 기본으로 만들 수 있을지 저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앞에 썼던 일상이 권태로울 때 예술화하는 방법 5가지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만의 이제 기록 방법 또는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일상으로 들여와서 나의 매일매일 루틴 기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막 이 단계를 만들어 놓고 실천해야지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내가 어떻게 10년 동안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쳤지 오늘 앞에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단계를 나누어 봤더니 이 5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생활화하려면 당연히 영감을 받아야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와 영감을 되게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컨텐츠를 보고 그 통찰을 얻는 그런 통찰력이라고 한다면 영감은 좀 앞단의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무언가 되게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영감. 그래서 되게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동료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 근데 굉장히 답답하게도 많은 분들이 뭐 언제 어디나 영감은 있죠 라는 애매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일을 할 때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영감을 받는 거야? 어디서 받는 거야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결국 자극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약간 이상한 거, 내 귀에 지금 들리는 거, 오늘 만약에 제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자극을 느끼셨다면 저는 그거는 본인의 영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진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가수, 뮤지션인 아이유 씨의 일기장이거든요. 아이유 씨가 이제 그 대화의 희열, 유희열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희열 씨가 물어봐요. 곡이 먼저냐, 글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아이유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곡보다도 글이 먼저다, 작사가 먼저다. 그래서 본인의 일기장에 영감을 받은 것들을 늘 적어놓고 매일매일 적은 거를 통해서 본인의 음악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감을 받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아이유 씨처럼 영감을 받으려면 저는 사소한 것을 장엄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루드 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이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되게 세계적인 어떤 창작자들이 어떻게 영감을 얻는가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소한 것의 장엄함. 결국 되게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되게 영감이 온다는 거죠. 저거 그냥 구름이네 라고 하는 사람과 와, 저 구름 모양은 저렇게 생겼네 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영감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되게 장엄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영감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마치 쓸모없는 거를 쓸모있게 만드는 마케터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감을 계속 하면 아까 아이유 씨처럼 일기장에 적어놓는 것처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집을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수집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 또 영감을 받으면 되니까 그냥 자유롭게 영감을 받은 거를 수집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마케터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갔던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되게 자주 갔는데 시장은 전문 카피라이터가 아닌데도 사고 파는 게 매분 매 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카피에서 정말 팔기 위해서 나오는 시장 상인들만의 바이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에겐 고물, 나에겐 보물 이런 문장들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기도 하고 마케팅의 최전선이 다 들어있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의 컨텐츠가 흐르는 서점에 가가지고 같은 책, 같은 컨텐츠를 서점마다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지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뭐 같은 물건인데 편집숍마다 어떤 방식으로 큐레이션을 하고 제안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편집숍도 가고, 특히나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무한한 공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영감을 주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처에 깔려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온라인 안에서도 무수하게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이 다섯 공간뿐만 아니라 뭐 웹툰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바로 기록으로 넘어가지 않고 질문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기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록과 나쁜 기록이 있어요. 사실 기록 자체는 저는 다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조금 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친구와 함께 여기서 저녁을 먹었다라고 쓰는 것은 남들도 다 쓸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뭐 Y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오늘 저녁을 친구랑 먹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나는 여기서 이거를 읽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거를 왜 영감을 얻었지? 왜 그랬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록으로 넘어가야 조금 더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기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기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록의 단계로 넘어가는 건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저는 기록을 하기 전에 일단 무슨 기록을 하고 싶은지, 내가 기록을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왜 세상에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록을 시작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아까 이모티콘 강연하셨던 분처럼 어떠한 감정을 그냥 막 어떠한 컨텐츠 그 이모티콘의 기록으로 푸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기록을 왜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면 그 기록의 시작이 되게 쉬운데,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첫 시작이에요. 첫 컨텐츠. 왜냐면 유튜브 영상을 해볼까? 근데 유튜브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 블로그에 글 한번 써볼까? 근데 글 잘 쓰는 사람 너무 많은데, 친구들이 놀릴 것 같은데, 내가 못 쓰면 오글거린다고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무수한 어떤 방해 요소들,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첫 기록을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재석 씨의 초기 데뷔 초 때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고 되게 말을 더듬고 되게 이제 뭐 진행은 물론이거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유재석 씨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카메라 울렁증이 있고 되게 더듬거리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카메라 앞에 섰다는 거예요. BTS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 저도 블로그의 첫 번째 글을 보면 굉장히 글이 이상한데 그냥 계속 썼어요. 제가 맨 처음에 썼을 때 친구들이 오글거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뭔가 첫 발을 내딛는 거, 어차피 미래에 보면 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기록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딛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차피 누군가의 처음은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을 서야 되는 긴장되는 자리나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완성시켜야 되는 부담감을 느낄 때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잘하는 사람의 데뷔 초 모습이나 초기작을 보면서 위안을 얻어요. 저 사람도 못했지. 저 사람도 말 더듬었지. 라고 하면서 나도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흑역사도 역사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되게 흑역사가 결국 나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공유의 과정을 늘 거칩니다. 영감을 받아서 수집을 하고 그 수집을 좋은 질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근데 그 기록이
비공개로 나만 보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 또는 세상으로 공유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의 힘은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꼭 타인을 의식해서 쓰게 되는데 타인에게 공유를 해야 하나요? 꼭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나요? 또 SNS를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비공개 글을 쓰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고 예를 들면 무대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도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저 무대 밑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내 노래가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지, 내 글이 지금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개인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영감받았던 것들을 수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에 이제 영감 계정이라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만 이제 비공개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구름 이뻐요. 저 좋은 글귀 되게 영감받았어 하면서 막 올리기 시작을 했더니 한 300분 정도가 저도 영감 노트 만들었어요. 나도 오늘부터 기록을 해야겠다. 나도 오늘 영감 수집해야겠다고 하면서 영감 노트를 만드는 약간 커뮤니티처럼 만들어졌던 거예요. 저는 이것도 공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그냥 나조차고 했던 거랑 그냥 내가 좋은 거를 알게 돼서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힘? 그런 게 이제 온오프라인의 공유의 힘인 것 같고 좀 집단지성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고 또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과정, 나만의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생활화하고 나의 생활을 기본을 만드는 이런 일들, 영감받고 수집하고 질문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이 모두 이제 나만의 촉을 세우고 꾸준하게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신 씨한테도 월간 윤종신을 매달 만드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어디서 영감을 얻고 어떻게 만들어 가냐고. 근데 윤종신 씨도 신기하게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약간 다르지만 관찰하고 생각한 다음에 메모하고 그걸 소재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든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이제 촉을 세우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크리에이티브를 생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